전자레인지는 편리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가장 위험한 주방 기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데우는 음식이 실제로는 사고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는 작은 실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자레인지에 넣지 말아야 할 음식과 그 이유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활 기준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이제 특별한 가전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집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계가 안전하다고 믿는 그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 자료를 보면 주방 화상 사고와 소형 폭발, 사고 중 상당수가 전자레인지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고장난 기계 때문이 아니라 음식 선택과 사용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도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 전체를 고르게 가열하지 못하며 특정 조건의 음식에서는 내부 압력 상승, 국소 고온, 화학물질 용출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론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확인된 실험 결과입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 연구에서는 전자레인지 가열 시 음식 내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고온 지점이 형성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종종 보도됩니다. 삶은 달걀이나 밀폐 용기를 데우다 폭발해 얼굴과 눈에 화상을 입은 사고,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사용하다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제기된 기사들이 반복됩니다. 이런 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평범한 가정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음식을 같은 방식으로 데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학적으로 왜 위험한지, 실제로 어떤 음식이 문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이 기준만 알아두셔도 주방사고와 건강 문제의 상당 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내부가 밀폐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껍질이 있거나 속이 막혀 있는 음식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압력 용기처럼 작동합니다. 전자레인지는 불로 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식 속 수분을 진동시켜 열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수분이 빠져나갈 통로가 없으면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달걀처럼 내부에 수분이 많고 껍질이나 막으로 둘러싸인 식품은 전자레인지 가열 시 내부 압력이 단시간에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꺼낸 직후에는 겉이 멀쩡해 보여도 외부 자극이 가해지는 순간 압력이 한꺼번에 방출되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을 지연성 증기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영국의 한 안과 학술지에는 전자레인지로 데운 달걀이 얼굴 앞에서 터지며 각막 화상을 입은 환자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삶은 달걀을 데우다 눈 주변과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고가 여러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모두 전자레인지 사용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달걀만이 아닙니다. 껍질째 데운 밤,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감자, 속이 꽉 찬 소시지나 만두도 같은 원리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겉은 뜨겁지 않아 보여도 내부에서는 압력이 계속 쌓입니다. 이런 음식은 꺼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사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껍질이나 막이 있는 음식은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안전 기준입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과소평가되는 위험이 바로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배달음식 용기, 일회용 도시락, 컵라면 용기는 대부분 전자레인지 가열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용기들은 상온이나 단시간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고온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면 성질이 달라집니다. 특히 열을 받으면 플라스틱 내부의 화학 성분이 음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부 플라스틱에 포함된 비스페놀 계열과 프탈레이트 성분은 열에 의해 음식으로 용출될 수 있으며 이 물질들은 체내 호르몬 체계를 교란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인체 내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거나 호르몬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 장기간 노출 시 대사 질환과 생식 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사례는 꾸준히 보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는 반드시 표시가 있으며 표시가 없는 플라스틱 용기를 가열하는 행위는 안전하지 않다고 반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컵라면 용기는 뜨거운 물을 붓는 용도로만 설계된 경우가 많아 전자레인지 가열 시 변형이나 유해 물질 이동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 기사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폭발처럼 바로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은 한 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몸에 쌓여 영향을 미칩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울 때는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처럼 열에 안정적인 용기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조리하기 쉽다는 이유로 전자레인지에 자주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혈관 건강 측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공육에는 보존과 색을 유지하기 위한 아질산염과 여러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이미 가공육을 일정 조건에서 건강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식품군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레인지 가열 방식입니다. 미국 식품화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고온에서 빠르게 가열할 경우 지방과 단백질이 산화되며 산화 콜레스테롤 생성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일반 콜레스테롤보다 혈관 내벽에 더 쉽게 달라붙고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짧은 시간에 국소적으로 높은 열을 만들기 때문에 이 반응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반복적으로 가공육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식습관이 혈중 지질 수치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시니어의 경우 이미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어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을 완전히 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끓는 물에 잠시 데쳐 첨가물을 일부 제거한 뒤 팬에 가볍게 조리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편리하지만 가공육만큼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혈관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입니다. 우유, 분유, 이유식처럼 아이와 손주에게 먹이는 음식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울 때 가장 큰 문제는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농무부와 소아과 학회 자료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로 데운 액체 음식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온 지점이 생길 수 있으며 겉은 미지근해 보여도 일부는 화상을 입힐 정도로 뜨거울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소 고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 소아과 학술지에는
전자레인지로 데운 분유를 먹은 영아가 입천장과 식도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소개된 적이 있으며 보호자가 손으로 병을 만져보고 괜찮다고 판단했지만 내부 액체의 온도는 전혀 달랐던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전자레인지는 보호자의 감각만으로는 안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양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됩니다. 스웨덴 식품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 가열은 우유와 이유식 속 일부 비타민과 면역 관련 성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열에 민감한 비타민 B군과 단백질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모유나 이유식의 영양적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주는 음식은 빠름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따뜻한 물에 용기를 담가 천천히 데우거나 약한 불에서 중탕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전자레인지는 편리하지만 아이와 손주의 음식만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밥은 가장 익숙한 음식이지만 보관과 재가열 방식에 따라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온에 오래 두었다가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밥에서 잘 증식하는 특정 세균 때문입니다. 식품위생 분야에서 잘 알려진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균은 밥, 볶음밥, 김밥처럼 전분이 많은 음식에서 빠르게 증식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 균의 가장 큰 문제는 열에 강한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로 가열하면 균 자체는 사라질 수 있지만 이미 생성된 독소는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즉, 뜨겁게 데워도 안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독소는 구토, 복통, 설사를 유발하며 고령자에게는 탈수와 전신 컨디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름철 김밥이나 볶음밥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반복적으로 보도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밥을 상온에 방치했다가 다시 데워 사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전자레인지가 이런 위험을 없애준다고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열로 살균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사고를 키웁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밥을 지은 뒤 따뜻할 때 바로 소분해 냉동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동 상태에서는 세균 증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을 때마다 한 덩이씩 꺼내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방식은 안전성과 맛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밥을 밥솥이나 식탁 위에 오래 두는 습관만 바꿔도 식중독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닭고기는 비교적 담백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자레인지 재가열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닭고기의 단백질 구조와 세균 위험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단백질 밀도가 높고 섬유 조직이 촘촘해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속까지 충분히 가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레인지 특유의 불균일 가열 방식이 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가금류는 살모넬라균 감염의 주요 원인 식품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이 균은 겉보기에는 잘 익은 것처럼 보여도 내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닭고기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해외 보건 보고서와 언론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두툼한 가슴살이나 다리 부위는 중심부가 미지근한 상태로 남기 쉽습니다. 소화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식품과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급격한 마이크로파 가열을 받을 경우 구조가 변형되어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부룩함, 복부팽만, 속쓰림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시니어의 경우 소화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어 이런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남은 치킨이나 닭볶음탕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은 뒤 복통과 설사를 겪었다는 사례가 언론과 소비자 상담을 통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음식이 상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재가열 방식이 안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함께 시사합니다. 닭고기를 다시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 대신 팬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속까지 골고루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방법이 식중독과 소화 불편을 동시에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전자레인지 사고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소가 바로 용기의 뚜껑과 덮개 사용입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덮는 방식이 사고를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밀폐 용기의 뚜껑을 꽉 닫은 채 가열하면 내부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빠져나갈 통로가 없어집니다. 그 결과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용기나 뚜껑이 파손되며 내용물이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달걀 폭발과 같은 원리로 설명됩니다. 미국 기계공학회 자료에 따르면 밀폐된 용기 내부의 수증기 압력은 짧은 시간에도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며 가정용 플라스틱이나 유리 용기의 내압 한계를 쉽게 넘길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소비자 안전보고서에는 전자레인지 문을 여는 순간 뚜껑이 튀어올라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국이나 찌개를 밀폐 용기에 넣어 데우다 폭발해 주방 벽면과 천장이 오염되고 뜨거운 국물이 팔과 손등에 튀어 화상을 입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반대로 덮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위험을 만듭니다. 카레나 토마토 소스처럼 점도가 높은 음식은 내부에서 기포가 형성되며 갑자기 터져 나오듯 분출됩니다. 이를 식품공학에서는 점성 액체의 국소 비등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휨 현상은 전자레인지 내부 오염뿐 아니라 문을 여는 순간 얼굴이나 손에 화상을 입힐 수 있어 특히 시니어에게 위험합니다. 손 반응이 느린 경우 피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물 음식은 뚜껑을 완전히 닫지 말고 살짝 걸쳐두거나 증기 배출 구멍이 있는 전자레인지 전용 덮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점도가 높은 음식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해 휨을 막아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화상사고와 번거로운 청소를 동시에 예방해 줍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리된 채소 중 질산염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시금치, 샐러리, 비트 같은 채소는 조리 후 시간이 지나면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이 아질산염은 다시 강한 열을 받을 경우 인체에 부담이 되는 물질로 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 가열은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나물 반찬을 여러 차례 데워 먹는 습관이 소화불량이나 두통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시니어처럼 대사 기능이 느려진 경우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채소 반찬은 가급적 한 번에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남았을 경우 차갑게 먹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금기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채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는 행위입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빈 전자레인지 작동이 마이크로파 반사를 일으켜 내부 부품 손상과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해외와 국내 모두에서 빈 상태로 작동한 뒤
내부 스파크와 연기가 발생한 사례가 기사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조리된 버섯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화학 연구에 따르면 버섯의 단백질 구조는 제가열 시 변형되기 쉬워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처럼 급격한 가열 방식은 이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남은 버섯 요리를 먹고 복부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시니어층에서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전자레인지는 만능 조리도구가 아닙니다. 모든 음식을 다시 데울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사고와 건강 문제를 만듭니다. 알지 못했던 이 작은 금기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주방 안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전자레인지는 편리하지만 모든 음식을 안전하게 데울 수 있는 도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전자레인지 사용 시 음식 종류와 용기 선택이 안전의 핵심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사고의 대부분은 기계 결함이 아니라 잘못된 사용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껍질이 있는 음식, 플라스틱 용기, 가공육, 아이에게 먹이는 음식, 잘못 보관된 밥과 닭고기, 밀폐 용기 사용까지 이 모든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입니다. 폭발이나 화상은 즉각적인 사고로 나타나고 환경 호르몬이나 식중독 위험은 시간이 지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는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사고라도 더 큰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쓰기 전 단 몇 초만 생각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 음식은 밀폐되어 있지는 않은지, 전자레인지용 용기가 맞는지, 다시 데워도 안전한 음식인지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이런 기준은 어렵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판단 하나가 화상사고를 막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여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골든라이프 채널을 통해 이런 생활 건강 기준을 계속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죄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식이 곧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배운 기준을 주방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